네, 그래서 저희가 100차항을 고려하지 않고요. 100차항을 고려하지 않고 60차항까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회귀 방정식은 이런 식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개수를 몇 개를 찾는 거냐면 절편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1차항에 곱해지는 개수에서부터 60차항에 곱해지는 개수까지 60개의 개수를 찾게 될 거고요. 이거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의 행렬식이 될 거예요. 여기는 닷 프로덕트.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생성을 할 때 디그리를 60으로만 주세요. 60으로만 주시고 나머지는 코드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해 보시고요. 실행해 보시고 그럼 여기 이 셀을 실행을 했으면 그 밑에 있는 파이프라인도 새로 생성된 폴리노미얼, 새로 생성된 스탠다드 스케일러, 새로 생성되어 있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새로 실행.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피팅을 시켜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처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워닝이 뜨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제대로 변환이 된 거예요. 숫자들이 변환이 된 거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원래 트레인셋에는 모양이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42마리의 물고기 길이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었는데 얘가 첫 번째 파이프를 지나면서 핏이잖아요. 핏.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프에서도 데이터에 피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파이프를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그 나온 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스케일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에서 핏을 호출한 거는 첫 번째 파이프에서는 핏과 트랜스폼을 호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3개의 파이프를 연결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3개의 파이프를 연결을 했는데 이 전체를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부르면서 데이터를 넣어줄 테니 데이터에 맞춰라 라고 한 거고 그러면 맞춰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파이프에서는 데이터에 피팅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피팅 시키고 변환까지 한 녀석을 두 번째 파이프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피팅과 트랜스폼까지를 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모양이 42개 물고기에 여기서는 60 컬럼 개수가 60이 되는 거예요. 60 컬럼 개수가 6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랭스 제곱, 길이 제곱, 길이의 3제곱, 길이의 4제곱, 길이의 60제곱까지 컬럼이 6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된 2차원 배열이 이제 두 번째 파이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파이프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파이프에서 피팅이 돼요. 핏을 호출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파이프에서도 피팅이 되는데 두 번째 파이프에서 피팅이란 얘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피팅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컬럼별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별로 2차원 행렬의 컬럼별로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하고 두 번째 컬럼에서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하고 세 번째 컬럼에서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몇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60번째 컬럼까지. 그래서 모든 컬럼을 60차항까지의 모든 컬럼을 전부 다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fit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fit 트랜스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트랜스폼까지 된 데이터 프레임 2차원 행렬이 선형회귀 모델로 들어가서 선형회귀 모델의 fit을 호출하게 되는 거고 선형회귀 모델의 fit을 호출했다는 얘기는 회귀 공식의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를 정말 찾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모델에서 코에피션트 이렇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점 찍어 보시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fit 훈련시켜라, fit predict 훈련시킨 다음에 예측해라, fit transform fit 한 다음에 뭐 변환해라,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서 뭐 모델이 훈련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인터셉트, 모델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없고, 여기 있는 메서드 중에 스코어는 있어요. 메서드 중에 아마 get 파람, 타입을 찾아낼 수 있는 메서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텝, named steps. 잠깐만요. named steps가 뭔지 한번 좀 볼게요. 네. 모델에는 named step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보면 얘가 보면 딕셔너리로 되어 있어요. 출력 모습을 보면 얘가 딕셔너리라는 거 알 수 있죠. 중괄호. 그죠? 그 다음에 키, 밸류, 키, 밸류죠. 그럼 이 named steps가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키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리그레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훈련이 끝난 선형회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점을 찍으면 인터셉트. 여기서는 인터셉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4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끝난 선형회귀 모델에서 여기까지가 훈련이 끝난 선형회귀 모델. 이 선형회귀 모델에서 찾은 그 개수가 뭐냐면 y절편이 뭐냐면 4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모델에서 네임드 스텝이 있는데 이게 파이프예요. 연결된 파이프인데 여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어 리그레션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나중에 그 파이프라인에서 이름을 가지고서 파이프를 찾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변환기들과 에스티메이터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는데 여기다 이름을 넣어준 이유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파이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름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몇 개일까요? 숫자가 60개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60개 맞겠죠? 60개일 거예요. 이 60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60개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여기 아까 어디 갔어요? 네. 이 개수들을 찾은 거랍니다. 이 개수. W1부터 W60까지 개수를 찾은 거예요. 그게 피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좋고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좋고 이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했을 때 파이프라인에서 피팅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파이프라인에서 피팅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의 fit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의 fit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이프로 들어가서 피팅되고 트랜스폼이 돼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에서 마찬가지로 피팅되고 변환까지 돼야
세 번째 파이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의 fit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있는 파이프들에서는 피팅하고 트랜스폼하고 피팅하고 트랜스폼하고 피팅하고 트랜스폼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그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순서대로. 그래서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변수를 막 여러 개 만들고 우리 그 어제까지 했던 거 보면 엑스트레인이 있었고 엑스트레인 폴리가 있었고 엑스트레인 폴리 스케일드가 있었고 막 이렇게 중간 단계마다 변수를 만들어 가면서 변수들을 넘기고 이러면서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원본 데이터셋, 원본 레이블 하고서 모델 훈련시키겠다라고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서 해주니까. 그 다음에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때도 여기 실행시키셨죠? 여기도 실행시켜 보세요. 실행시켜 보시면 원본 훈련셋만 딱 넘기고 프리딕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도 중간 단계들이 일어나요. 프리딕트 함수는 순서가 3번을 거쳐야 돼요.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모델이 파이프 3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3개의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파이프에서는 그냥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서는 첫 번째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파이프가 있어요. 순서대로 우리는 여기에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가 아까 제가 뭐 폴리, 피처 이렇게 붙였을 거고요. 여기를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붙였을 거고 여기를 리니어, 리그레션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파이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 파이프에서 프리딕트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의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이프에 넣어준 거는 무엇을 넣어줬냐면 트레인을 넣어줬어요. 트레인은 모양이 42개의 물고기 1개의 특성, 랭스라고 하는 1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트레인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트랜스폼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이제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훈련은 다 끝났잖아요. 위쪽에서 피팅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폴리노미얼 피처의 피팅 끝났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피팅 끝났단 말이에요. 피팅이 끝났다는 얘기는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이 다 끝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트랜스폼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 단계가. 그래서 첫 번째 파이프인 폴리 피처스의 트랜스폼만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42 곱하기 60개 이런 모양의 행렬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60차 항이 생기는 거죠. 1차 항부터 랭스를 60번 곱한 60차 항까지 컬럼이 60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파이프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이프가 스탠다드 스케일러인데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팅 과정에서 60개 컬럼의 각각의 컬럼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미 알고 있고 여기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셋의 각각의 컬럼들을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한 번 피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훈련 과정에서 찾아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 60개 컬럼들의 60개 특성이라고 할게요. 특성들을 모두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스케일링된 이제는 숫자들이 일정한 크기로 바뀌었겠죠. 숫자들이 일정한 크기로 바뀐 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에 무엇을 호출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프리딕트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리딕트를 호출해서 데이터셋의 예측값을 찾는 거예요. 네. 예측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값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들이. 그래서 계산된 값을 보면 82.8부터 555.99, 1100.46 뭐 이렇게 나오고요. R 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값과 우리가 계산한 예측값을 가지고서 R2 스코어를 계산해 봤더니 0.9927이 나왔어요. 0.9927. R제곱 스코어 정확한 계산 공식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요. 대충 분산분의 오차. 뭐 대략 이런 공식이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R제곱 스코어는 최대값이 1이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으로 나눠준 값이다. 그게 R제곱 스코어의 정의고요. 얘가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죠. 거의 1에 가까운 값이란 얘기는 얘가 이쪽이 거의 뭐에 가깝다?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오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측한 값들이 오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죠.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스트셋의 예측값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거는 훈련셋의 예측값이었습니다. 훈련셋의 예측값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아보면 테스트 프리드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점 프리딕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원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테스트 셋을 넘기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시면 숫자가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데 4.9g 곱하기 10의 7승.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물고기 한 마리가. 이거는 7.8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그냥 7.8g. 아니다. 10의 1승이니까 78g. 78g. 그 다음에 이거는 2.6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261g. 소수점 2개 움직이면 되죠. 261g. 여기도 10의 2승이니까 113g. 뭐 200g이나 100g이나 78g 이런 것들은 물고기 무게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 10의 7승?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g?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실제 값들 한번 볼까요? Y 테스트가 실제 값일 거예요. 심지어 5.9g밖에 안 되는 녀석을 5.9g밖에 안 되는 녀석을 지금 100만이 넘는 숫자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 두 번째는 100g짜리를 78g으로 예측했으니까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250g을
g이니까 이것도 뭐 한 10g 정도 오차가 있는 거고 130g, 113g 요거는 한 거의 17g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첫 번째 보니까 정말 너무 이상하게 틀려버린다면 너무 이상하게 그런 게 하나가 더 있죠. 마이너스 100만 그죠? 마이너스 2.6에 곱하기 10의 7승 그죠? 요거 어떤 물고기냐면 뒤에서 네 번째니까 뒤에 하나 둘 셋 넷 1000g 그러니까 심지어 물고기 중에서 무거운 축에 속하는 1kg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축에 속하는 그런 녀석을 마이너스 100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틀렸죠. 너무 이상하게. R제곱 스코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테스트셋의 실제값, 테스트셋의 실제값이고요. 테스트셋의 R2 스코어, 자, 요거는 훈련셋의 R제곱 스코어, R제곱 스코어고요. 테스트셋에서도 R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볼게요. 아마도 그 2일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2일하고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2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하시면 되고 순서대로 무엇을 남겨주시면 되냐면 실제값과 그 다음에 테스트 예측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틀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 녀석들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런 녀석들이 오차가 너무 커서 아까 R제곱 다시 한번 공식 말씀드리면 R제곱은 1 빼기 오차 분산 이렇게 되는데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빼주는 숫자가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음수 쪽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R제곱이. 지금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훈련셋은 굉장히 지금 예측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테스트셋은 이렇게 잘못 예측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시각화를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으세요. 훈련셋과 테스트셋과 그 다음에 다항, 선형, 패기, 곡선을 시각화를 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선 훈련셋을 먼저 찍어볼게요. 훈련셋을 먼저 찍어보면 PLT, 스캐터 플롯, 점으로 찍을게요. 점으로 X축은 X 트레 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Y축은 Y 트레 인. 여기가 랭스, 여기가 무게. 그렇게 해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아마 어저께 알파를 넣었던 것 같아요. 알파 넣었던 것 같고 레이블, 훈련셋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셋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테스트셋 14마리 물고기의 랭스, 길이가 되고요. 테스트셋 14마리 물고기의 무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0.5로 조절을 하고요. 레이블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보여주고요. 레전드를 넣어주시면 범례가 보일 거고요. 그리드를 넣어주시면 격자가 보여서 그 숫자들을 파악하시는데 조금 유리하실 거예요. X 레이블, X축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면 좋겠죠.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무게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plt.show 하시면 일단은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그려졌어요. 그죠? 그려졌고 자 이제 60차항을 포함하는 60차항을 포함하는 핵이 곱선. 얘가 뭔지 얘를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범위를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범위를 여기 0에서부터 여기 한 5 정도 있죠. 그럼 5부터 할까요? 5부터 45까지로 할게요. 그죠? 5부터 45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x의 범위를 numpy.a range 5부터 45까지 구간을 촘촘히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죠? 0.001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0.001 혹은 뭐 더 작게 나누고 싶으시면 여기를 뭐 하나 더 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만 0.001로 할게요. 제가 여기서 리쉐입을 할 건데 리쉐입의 모양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x를 몇 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x를 몇 차원 배열로 만들겠다? 2차원 배열로 만들겠다. 컬럼 개수는 몇 개? 컬럼 개수는 1개. 행의 개수는 모르죠. 5에서부터 45까지 0.001 구간으로 나누면 몇 개의 구간이 생겨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5 빼기 5 나누기 0.001 그게 행의 개수예요. 이해되십니까? 5부터 45까지의 구간을 여기잖아요. 5부터 45까지의 구간을 촘촘하게 막 자른 거란 말이에요. 0.001로. 그러면 이 사이 x의 전의 개수는 45 빼기 5 나누기 0.001이란 말이에요. 그럼 40 곱하기 1000이네요. 4만 개. 4만 개의 x 점이 있는 거예요. 4만 개의 x 점. 이렇게 하면 1차원이죠. 1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로 만드는데 컬럼 1개짜리 1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x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까처럼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행의 개수는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리쉐입 설명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2차원 배열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런 형식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샘플들의 개수, 그 다음에 특성의 개수. 특성은 랭스라고 하는 특성 1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물고기에서 특성은 랭스라고 하는 특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x가 의미하는 거는 물고기들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5g부터 45g까지 물고기의 길이. 몇 마리? 4만 마리 아까? 네. 5부터 5.001 5g짜리 물고기 5.001g짜리 물고기 5.002g짜리 물고기 그런 가상의 물고기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을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거 하려고.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려고. 얘가 2차원 배열이 돼야 2차원 이거잖아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야 그 옆에 컬럼들 추가해 줄 수 있을 거고 그죠? 컬럼들 추가한 다음에 스케일링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을 선형 회기에 딱 넣어가지고
예측값 만들어낼 거고. 이해되시죠? 모양이 2차원 배열이 되어야지만 트랜스폼도 가능하고 프리딕트도 가능한 거예요. 얘가 그 예측값들. 그러면 X, Y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5g짜리 물고기의 예측값, 5.001g짜리 물고기의 예측값, 45g, 정확하게는 44.999g짜리 물고기의 예측값 하고서 계산이 된 거예요. 얘네들을 선으로 그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을 선으로 그려버리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PLT.plot X, Y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커는 없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럼 됐을 거예요. 그래프를 근데 전부 밑으로 깔려, 아까랑 좀 다르게 전부 밑으로 깔려 있죠. 아까는 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전부 여기로 깔려 버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무게 쪽에 단위를 보세요. 몇 승까지 올라갔어요? 10의 9승까지 올라갔어요. 45cm짜리 물고기의 무게를 계산하면 10의 9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너무 택도 없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가 10의 9승인데 그러면은 1000g짜리 물고기 해봐야 1000g짜리 물고기 해봐야 10의 9승 입장에서는 전부 다 0에 가까운 쪽에 몰려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옵션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옵션 하나를 뭘 더 줄 거냐면 Y축을 10의 9승까지 다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Y lim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 플러스에 Y limi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Y limit를 마이너스 200에서 1200, 1500, 1500도 있었죠. 1500, 1600까지로 할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와 비슷하죠. 네. 자, 빨간색이 선형액이에요. 여기 레이블 넣을까요? 여기 레이블. 빨간색이 너무 자극적인가? 네. 레이블 리니어 리그레션, 리그레션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빨간색을 보면 파란색 점들을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거의 대부분 파란색 점들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몇몇 주황색 점들은 살짝 비껴나 있어요. 자, 제가 어제 곡선의 모양들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한 번 꺾이는 곡선. 3차 함수는 2번 꺾이는 곡선. 이렇게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4차 함수는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이렇게 꺾이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2번, 3번 꺾이는 곡선. 5차 함수는 4번 꺾여요.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4번 꺾이는.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가는. 이런 모양,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60차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59번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양이 그런 거죠. 꺾이고 여기도 막 조밀조밀하게 막 꺾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곡선이 나왔는데 점심시간 배고프신 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설명 끝나. 보면 파란색 점들 위주로 볼게요. 파란색 점이 즉 곡선 위에 딱 있죠. 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X좌표가 여기 있는 녀석은 이 곡선과 만나는 여기 Y좌표로 예측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파란색 곡선이랑 딱 만나고 있죠. 이것도 뭐냐면 여기 있는 길이가 35cm인 물고기는 이 곡선과 만나는 여기로 예측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60차 항을 갖는
곡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파란색들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오차가 거의 적은 거예요. 보면 그 주황색,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죠. 테스트 셋도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몇 개, 여기 있는 거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주황색을 볼게요. 30g짜리. 이 30g짜리 물고기는 원래 대략 한 300g이 돼야 돼요. 그죠? 대략 한 300g이 돼야 되는데 곡선은 무엇이라고 예측을 할까요? 30g에 해당하는 곡선, 30g의 곡선과 만나는 곳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0g짜리 물고기를 우리 회기곡선에서는 뭐라고 예측한다? 800g이라고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300g밖에 안 되는데 800g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더 어마어마한 오차는 뭐냐면 여기 있는 녀석이에요. 지금 곡선이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위아래 잘라버렸는데 지금 얘가 위로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곡선이.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한 8g짜리 물고기가 8cm짜리 물고기가 있는데 8cm짜리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할까요? 100만. 아까 100만이라고 하는 그 그램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가 그 옆에서 살짝만 떨어져도요. 얘가 이렇게 꺾이는 게 엄청나게 꺾이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 버려도 예측하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훈련셋은 정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응? 훈련셋에 있는 테스트에 있는 점들은 다 연결해서 그냥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곡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곡선을 만들어내버리면 어떻다? 거기서 살짝만 벗어나죠. 길이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엄청나게 틀린 예측값이 주는 그런 곡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피팅. 데이터에 너무 맞춰버린 거죠. 그냥 어제 2차 함수 보여드렸잖아요. 2차 함수 그냥 요 정도로만 예측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조금씩만 있고 예측이 되는데 굳이 저렇게 60차항까지 해서 곡선을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냈더니 훈련셋은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만 테스트셋은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얘가 이만큼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예측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버피팅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차항을 포함할 때 이렇게 무조건 다차항을 포함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1차항에서 2차항까지 포함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차항까지 포함하면 좋아지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거의 없어요. 과대적합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100차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조금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60차항으로 좀 줄여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